and I see you smile. You know that you're my everything. Life of the party as you dance around. You've got me 10 feet off the ground. I can breathe, I can se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when I got your love. 안녕하세요, 진혁습니다. 에어 3S가 지난주에 출시가 됐고 제가 그에 관해서 런칭 리뷰를 지난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빠졌던 게 바로 카메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빨리 업로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제가 촬영을 하러 나가면 비도 오고 날씨도 너무 흐리고 이래서 조금은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에어 3S가 에어 3에 비해서 가장 많이 좋아진 부분은 사실은 카메라라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임팩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빅 3 프로랑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로 구매를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에어 3S와 에어 3 이 두 가지의 화질을 먼저 비교를 해보고 이따가 매빅 3 프로와 사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카메라의 영상 비교입니다. 왼쪽 영상이 에어 3, 오른쪽 영상이 에어 3S입니다. 촬영 시 카메라 설정은 색온도 5600K에 ISO 200,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로 고정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잠깐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은 햇빛이 반사되는 물 쪽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은 해를 등지고 있는 산이죠.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밝은 부분은 당연히 잘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밝은 부분을 기준으로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잘 표현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기준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의 에어 3에 비해서 오른쪽의 에어 3S의 영상이 산의 모양이나 디테일이 훨씬 더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의 경우는 사실 결과물의 차이가 많다는 게 영상에서 바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3의 영상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에어 3S의 영상이 채도가 더 높기 때문에 촬영된 사물의 구분감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어 3의 영상은 약간 밝은 느낌이고 에어 3S의 영상은 약간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밝기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채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에어 3의 영상이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회색의 그레이 톤이 조금 더 끼어 있기 때문에 밝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면 실제 밝기는 동일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채도가 높아서 실사에 가까운 색깔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선명한 영상으로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에어 3랑 에어 3S의 영상을 보시고 오셨는데, 실제로 이게 화질이랑 색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화질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색감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의 영역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어 3S가 조금 더 채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이게 색이 좀 과장되게 표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에어 3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그레이 톤이 더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 에어 3S가 색깔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촬영하러 나갔을 때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먼저 현장 사진을 찍어 놓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색감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현장에 있는 실사 색감과 가장 가까운 게 색감이 좀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실사 색깔과 가장 색감이 비슷했던 부분은 사실은 에어 3보다는 에어 3S가 조금 더 색감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표현이 조금 더 잘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12스탑과 14스탑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스탑의 차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이게 리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훨씬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뭐 다들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사진의 화질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볼 건데, 실제로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그 문의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내가 드론을 하려고 하는데 매빅 3 프로랑 에어 3S랑 이게 어떤 게 더 좋아요를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연히 등급상 매빅 3 프로가 더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에어 3S는 제일 최신으로 출시가 됐고,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 된 지 이제 거의 2년이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그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에어 3S가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갈 부분은, 메인 카메라는 매빅 3 프로가 마이크로 포 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센서 자체도 크고, 그리고 카메라 뭐 조리기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좋아요. 이건 뭐 사실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70mm 망원 카메라가 에어 3, 에어 3S, 그 다음에 매빅 3 프로가 70mm 망원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매빅 3 프로의 70mm입니다. 다음 사진은 에어 3의 70mm고요. 지금 이 사진이 에어 3S의 70mm 사진입니다. 뭔가 약간씩은 느낌이 다를 텐데요. 세 가지의 사진은 모두 조리개 f2.8로 고정을 했고요. 셔터 스피드는 120분의 1초에 ISO 200으로 카메라 설정을 동일하게 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매빅 3 프로의 사진은 전반적으로 색감이 약간 파란색이 더 많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색온도 설정은 동일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진들에 비해서 안부에서 디테일이 조금은 뭉그러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에어 3S의 경우도 선예도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사진들에 비해서 조금은 날카로운 느낌의 텍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3S의 경우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어서 이런 부분에 안부 표현이 조금은 디테일이 더 좋아진 모습이 보이고요. 색감이나 채도는 메인 카메라와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모습은 있지만, 센서의 차이 때문에 디테일한 면에서는 메인 카메라보다는 약간은 밀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셋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 3S가 최신형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지 센서의 절대적인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넓어진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에 안부 표현이 조금 더 좋아졌고, 전반적인 색감의 밸런스는 상당히 잘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mm의 사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매빅 3 프로가 화질이 제일 못합니다. 에어 3S가 가장 좋아요. 이거는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신의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는 게 에어 3S입니다. 매빅 3 프로가 출시된 게 거의 1년 8개월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스펙이 낮은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는 이제 70mm만 가지고 봤을 땐 페어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망원으로 촬영한 사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을 많이 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에어 3S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을 수 있다고 보셔야 되고, 지금 구매하기에 매빅 3 프로가 메인 카메라가 가장 좋은 것은 맞지만 망원에 대한 부분은 약간은 아쉬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진 기능 중에 프리 파노라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파노라마 기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촬영을 해놓으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딱 지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리 파노라마는 전체 내가 보는 쪽에서 제일 왼쪽의 상단에서 제일 오른쪽 하단을 딱 지정을 해주면 요 내부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파노라마로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괜찮다, 편리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보는 거랑 사진으로 그냥 찍어 놓은 거랑 파노라마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싶은데 내가 이거는 잘 활용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파트나 이런 부분 좀 넓게 전경을 촬영하고 싶을 때 어디 끝에서부터 어디 끝까지 촬영을 해 놓으면 이게 좀 내가 의도치 않게 넓게 나온다거나 많이 나오면 좀 요렇게 잘라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촬영하는 방법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파노라마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촬영할 지점으로 드론을 이동시켜서 오른쪽 촬영 버튼 위에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아래쪽에 파노라마를 선택하시고요. 촬영 환경에 맞게 노출을 적절하게 맞춘 다음에 ISO랑 셔터 스피드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목록 중에서 제일 상단에 프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촬영할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 시작 지점이 왼쪽 상단부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진의 왼쪽 제일 윗부분이 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선택하셔서 조종기 아래쪽에 C1 버튼을 눌러주시면 시작점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제일 하단부가 될 위치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뒷면에 아파트 단지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쪽까지를 선택을 하고 각도를 조금 내려서 위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드론이 알아서 각도를 맞춰서 촬영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알아서 완성본을 만들어 주는데 이런 식의 완성본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위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이렇게 완성본을 멋지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리 파노라마 기능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촬영을 해놓으면 사진도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찍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게 사용을 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게 풍경 사진 찍는 거 좀 넓게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괜찮은 기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3S가 이제 기존의 제품 에어3에 비해서 많이 바뀐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은 조금 추가로 다룰 건데 실제로 에어3랑 에어3S 요 두 가지를 봤을 때 요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상당히 사이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대가리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그러면 이게 무게 차이가 실제로 얘가 에어3가 이륙 무게가 720g이고 에어3S가 724g이에요. 그러면 별로 안 무거워졌네. 카메라가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다 센서까지 들어갔고 이게 보면 실제로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많이 좀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저울에 무게를 달아봤거든요. 근데 이 둘의 무게 차이가 실제로 4g이 아니라 25g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에어3S가 바디가 훨씬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스펙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배터리가 지금 보시면 얘가 에어3S의 배터리고 얘가 에어3 배터리거든요. 외관에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지금 에어3S의 배터리가 용량이 사실 미세하게 조금 늘었어요. 근데 무게는 얘가 20g 더 가볍습니다. 이렇게 같이 에어3랑 에어3S 배터리랑 같이 했을 때는 724g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에어3 배터리를 같이 하면은 750g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륙을 했을 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비행시간이 한 3분 정도가 더 짧아요. 그래서 이게 에어3 배터리를 에어3S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비행시간이 조금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건 하나 추측하는 부분인데 이게 배터리가 에어3보다 에어3S가 조금 더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용량이 똑같은데 무게가 가벼워졌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흔히 말하는 배터리 효율이 좋아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후에 출시될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조금 더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바디가 무거워지더라도 배터리에 약간 세이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아니면 배터리의 무게가 똑같으면 용량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출시될 모델들은 배터리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요거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로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뤘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제품을 볼 때 이게 드론도 하나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질이 좋으냐, 얼마나 색감이 좋으냐에 대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매빅 3 프로랑 에어3S랑 이제 어떤 거를 구매할지가 고민이다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7배망원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저는 에어3S를 구매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매빅 3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조만간에 후속 모델에 대한 뭐 어느 정도의 그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에어3S가 최신으로 나왔고 이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이 제품이 그대로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매를 하면서 최신으로 사는데 매빅 3 프로보다 뭐 70mm 망원도도 좋고 1인치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크게 화질이 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품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었습니다.